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14일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사흘째 이어졌었던 뉴욕 증시 하락, 그동안 국제유가가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이날은 좋지 못한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지만 유동치는 원자재 가격의 급락, 그리고 경제지표의 부진,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 발표까지 좋지 못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3대 지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3대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낙폭을 키우면서 다거래일 연속 하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1% 넘는 낙폭을 형성했고요. S&P 500 지수가 0.58%, 나스닥 지수가 0.48%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일중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하락 출발하면서 시가가 17,600포인트 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개장 초반에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하락 출발이 이어졌었는데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고 수입 물가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좋지 못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금융주가 이제 금융주 실적의 문을 열었던 JP 모건 체이스의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요. 역시나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장중에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또 그 전날 세계은행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글로벌 증시 부진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힘이 실리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국제유가가 5.6%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 정유주의 추가 하락은 제한됐습니다. 또 미국 경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에 따라서 장 막판에는 낙폭을 조금 더 축소해 나가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6% 내리면서 다우지수 17,42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비슷한 양상 흐름 보였습니다. 이날 게임주의 흐름이 돋보였었고요. 또 에너지 섹터가 추가적인 하락 없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었지만 금융주의 하락이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장중에 2,000선을 하회하면서 1,989포인트 선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연준이 발표했던 베이지북 공개,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고용 그리고 소비 지출 증가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0.58% 내리면서 2011포인트 선, 2010포인트 선을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개파락 출발하면서 역시나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됐고요. 이날 특히나 반도체주의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큰 폭으로 밀리게 되면서 지수에 부담됐습니다. 0.48% 내리면서 4,639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수입 물가 등 경제 지표가 좋지 못했고 실적 시즌 초반부터 금융주의 실적이 좋지 못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라서 또 관련 섹터들도 크게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외신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해외 주요 이슈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뉴욕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이 지난 소비 시즌 미국인의 소비가 개선됐다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오히려 지표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휘발유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U.S. retail sales reflect consumer caution despite lower gas pric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예상치였던 0.1% 감소보다 큰 폭으로 악화된 것이고요. 이뿐 아니라 이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이 식료품과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역시 0.4%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11월 수치였던 0.6% 증가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유가가 급락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6.5%나 줄어들며 전체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인데요. 지난해 전체 소매 판매 지표를 살펴보면요. 4%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4.8%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미국의 소비 여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은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스튜어트 호프만 PNC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휘발유 가격 급락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진한 지표가 나왔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 11월에 보여준 것만큼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가이버거 RBS 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시즌에 낙관론이 너무 과열된 양상이 있었다. 하지만 지표가 부진하긴 했지만 그동안 우수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한 가지 부진한 지표로 소비 시장 위축을 우려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연준의 경기평가북인 베이지북이 발간이 됐는데요.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유가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CNBC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Falling oil prices hitting economic growth.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유가 급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연준은 이 텍사스 지역 에너지 업계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특히 유가 약세가 소비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에너지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텍사스 지역 에너지 업계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요 또한 15%에서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연준은 캔자스시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채굴과 자본 지출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미국 경제는 대체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연준은 12개 조사 대상 지역 대부분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준비은행이 관할하는 지역 경제 상황 자료를 모은 것으로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연준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올해 첫 FOMC 통화 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신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각각의 어떤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종목별 저희가 이슈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 내 30개 구성 종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 넘게 밀렸는데요. 이날 27개 종목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락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이날 가장 크게 밀렸던 섹터가 바로 금융주 그리고 카드사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소매 판매 관련 섹터도 좋지 못했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둔 기술주가 추가적으로 또 밀렸습니다. 통신주와 함께 또 국제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정유주가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반면에 머크사 그리고 화이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 3개 종목들, 제약주와 헬스케어 종목들은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하락 종목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JP 모건 체이스가 가장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3.45%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상을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고요. 이에 더불어서 골드만삭스 그룹도 2% 넘게 밀렸습니다. 미국 소매협회가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 판매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보였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소매 판매 관련 종목들도 부진했습니다. 월마트가 2.9%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3% 가깝게 밀렸었고요. 맥도날드와 월트 디즈니도 1% 넘는 하락 시세였습니다.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은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낮추게 되면서 하락 시세가 이어졌고 AT&T도 동반 하락하는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섹터 내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업종이 밀리는 그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은 2개의 섹터를 제외한 전업종 역시 밀렸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밀린 섹터는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듯이 금융주였습니다. 1.4%가량 밀렸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축자재 섹터, 그리고 소매 판매 섹터,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자본재 섹터가 1% 넘게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날은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0.3% 반등에 나섰고요. 이와 함께 유틸리티 섹터는 0.86%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금융주 다시 한번 짚어보시겠는데요. 전반적으로 1%에서 3%까지 하락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4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를 끌어내리는 역할이었었고요.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던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서 동반 하락 이어지며 1% 내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모두 2% 넘게 밀렸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모터스도 이날 S&P 500 섹터 나스닥 지수 내에서 큰 폭으로 밀렸는데요. 수익성 악화에 대한 전망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흑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앨런 머스크 CEO의 발언이 있었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 4분기 판매가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5% 넘게 밀렸습니다. 192달러 6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금융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었고요.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서 에너지 섹터가 반등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날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 또 일제히 밀렸다는 점 특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외신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BBC 뉴스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JP Morgan Chase profits hit by legal cost. 현지 시간으로 어제 BBC 뉴스에 따르면 JP모건은 4분기 순이익이 49억 달러, 주당 1달러 1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53억 달러 대비 무려 6.6%나 감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같은 기간 발표된 매출 역시 좋지가 못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8%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JP모건은 이에 대해서 지난 분기에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법정 비용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에 부담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이 법률 비용과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실적을 살펴보면요. 4분기 주당 순이익은 1.33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과도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JP모건의 주가는 3.45% 하락했습니다. 네, 금융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했던 웰스팔고의 실적은 우수하게 나왔는데요. 이 소식 USA 투데이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죠. Wells Fargo earnings rise.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투데이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4분기에 57억 1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였던 56억 1천만 달러 대비 2% 증가한 것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 역시 함께 살펴보면요. 이 기간 매출은 2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했고요. 전문가 예상 역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웰스팔고는 지난 2014년까지 무려 18분기 연속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웰스팔고는 지난 분기 이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총 대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한 8,62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주요 소식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은 이제 어떻게 마감됐는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환율 채권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까지 아울러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요동치는 원자재 시장에 따라서 낙폭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주요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런던 푸츠백 지수가 이날 낙폭을 키우며 2.35% 크게 밀렸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25% 하락이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1.56% 하락하게 되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개장 초에는 분위기가 사실 좋았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2012년에 발표했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승 출발이 이어졌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원자재 지수가 크게 급락하게 되면서 관련주 중심의 낙폭이 확대됐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흐름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5.6% 급등하면서 48달러 4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지난주 원유 재고의 예상 밖 증가에도 불구하고 달러와 약세 영향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금값도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 가격이 온스당 0.01% 올라서면서 1,234달러 5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작년 10월 22일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증시 약세에 따른 달러와 약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곡물 가격 엇갈렸는데요. 옥수수 가격은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부쉘당 1.23% 내렸고요. 3달러 8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추가적으로 이날 밀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3% 내리면서 662.0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공포지수는 6% 이상 오르면서 21.91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이날 반락했습니다. 5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75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끝으로 서울 외환채권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내렸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로 N달러 환율이 크게 밀리면서 이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장중에는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따라서 낙폭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1082원 20전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4% 내렸고요. 92.07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07%포인트 내린 1.8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유럽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들 모두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